Hello Soul!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호 10번 박원순 후보 SNS 톡톡쇼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부득이하게 꼭 방송을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는 관계로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특히 박원순 후보님을 사랑하는 그 서포터분들을 여러분들을 섭외해서 모시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키 크고 잘생기신 주국 교수님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부대변인이신 재윤경 부대변인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물론 대부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쑥스러우시겠지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는 박원순 캠프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만 멘토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깥에서 돕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평범한 시민인데요. 근데 갑자기 그 박원순 후보님을 어떻게든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선거 활동을 처음 경험해 보는데 지금 현재 캠프에서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원봉사로 지금 많이 실력이 부족하지만 방송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리랑TV에서 영어 방송을 하지만 이번 일로 제가 조그맣게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 방송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책 그리고 공약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워낙 없기 때문에 오늘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공약뿐만이 아니고 네거티브 선전, 이게 선거전이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한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서울시장을 뽑을 때 서울시장을 왜 뽑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서울시장 선거 지금 두는데 몇백억이 들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가까이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자신이 그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아 가지고 홍수도 나죠. 그 다음에 무상급식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밥그릇 뺐죠. 그 다음에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온데 쓸데없는데 돈 쓰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또 한 번 더 한나라당을 뽑아달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는 시민들의 그 한나라당 시정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갑자기 박원순 후보라는 사람을 학력 위조범, 그다음에 병력 도피, 병력 비리범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을 확 돌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아주 치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보면 자세히 읽기도 하지만 우선 이 헤드라인만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굉장히 선정적으로 많이 나와요. 어머 이게 뭐야 하게요. 근데 그쪽에 보니까 안 그래도 학력 위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그 타블로시도 학력 위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측 다 학력 때문에 조금 얘기가 많던데. 저는 사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치권의 what becomes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what becomes가 타블로의 학력을 계속 지금 문제 삼았던 그 운영자인데요. 보면 이제 박원순 후보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체제와 다르게 박원순 후보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라는 게 없었습니다. 1학년 때. 모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을 해서 2학년 이때 돼서야 비로소 법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1학년들은 모두 그냥 사회계열이었던 거죠. 꽤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죠. 아주 오래전 74, 5년 이럴 때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저는요. 지금 사실은 현재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교수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박원순 후보는 사회계열에 들어왔다가 1학년 1학기에 바로 잘렸죠. 그 반유신 데모를 하고 데모 때문에 잘려가지고 감옥 가고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1980년에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복학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복학을 할 때는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이 없어졌어요. 그냥 법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이렇게 있는 거죠. 바뀌었죠. 네. 그때는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복학생들, 특히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생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학과를 선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박원순 후보는 이제 이미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굳이 선택을 안 했어요. 이미 변호사니까.
그래서 이분 생각에서 이제 크게 봐서는 이 사람이 물론 저서의 일부에 서울대 앞에 법자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큰 틀에 봐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러다가 자기 학력을 부풀렸다라고 보기 매우 힘들다. 그냥 이미 변호사고요. 그다음 그 사람의 인권 활동, 그 사람의 저서, 사회 활동 모두가 이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굳이 거기다 법자 하나를 넣어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캠페인을 제일 먼저 한 게 네. 후보님 이렇게 이력, 양력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네. 그 전에도 박원순 후보님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 이력과 양력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데모 사건이 네네. 있었어요. 그 들어가서 작정을 하고 뭐 운동권 학생으로 막 이렇게 앞장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에피소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도서관에서 이대생과 그 미팅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상이 아닌가요? 저는 거기서 놀랐던 게 뭐냐면 그 학내에서 다른 학생들이 그 경찰들에게 맞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뛰쳐나가서 그냥 그렇죠. 데모에 네. 아주 우연하게 가담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리고 또 이후에도 이제 어쨌든 제적을 당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또 처음에는 검사가 됐다가 변호사가 되시고 사실은 그런 학력도 사실은 얼마든지 스스로가 이제 자기 그 이력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박원순 후보님의 모습이 정말 순수하고 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굉장히 자기 허세나 과시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이 네거티브를 해줘서 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마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박 후보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나 계기는 됐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본인이 받았을 상처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아무리 선거도 좋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로 이런 선거판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염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만은 나경원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그 법률정보회사에 나경원 후보를 소개하면서 법학 박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나 후보님은 그러니까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지 박사는 안 땄습니다. 아직 안 예, 하죠. 저는 그 나 후보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쪽의 실수죠. 사이트 한 운영자의 실수라고 봅니다. 네. 그게 저는 그 정치의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처럼 그 박원순 후보의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에 서울대가 아니라 법자가 들어갔다는 것. 저는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보는데 이것이 현재 이걸 가지고 왜 할까? 저는 한나라당 선거 캠프에서 이번 선거의 초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시정, 이 두 분, 즉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정치주자가 이끌어왔던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서울시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모든 것의 초점인데 그것을 흐트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직접 이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모범 아주 대표적이고 훌륭한 변호사로서 한 분인 우리 박 후보님을 당시 변호사 시절에요. 네. 박원순 변호사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 서울대 법대에서 모셔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 앞에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에 다녔지만 법대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법대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서울대 졸업장이 없습니다. 난 단국대 졸업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저희 학생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한테 서울대 법대 자격증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마라. 네. 그걸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그런 분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서의 일부에 그게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학력 위조보로 보는 것 정말 우스꽝스러운 네, 일이다라고 네. 보고 좀 그게 창피합니다. 먹혀 들어가는 것 또 안타깝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계기로 빨리 이 사실이 알려져서 실제 그 글자 한자의 문제란 것 뒤에 있는 진짜가 무엇인가를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포커스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의도 아니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아니면 뭐 특정 지금 포털 사이트를 얘기했는데 다시 치고요. 그런데 나오면은 현혹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시야를 크게 두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왜 이 선거를 치르게 됐고 좀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이 정책이란 공약에서도 지금 한나라당에서 내놓고 있는 그런 정책에 보니까 저도 기사를 읽었는데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데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이 그 캠프에 결합하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네. 그 민생 쪽이라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소득층 분들, 그다음에 이 가계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저희가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네. 서울시가 사실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가장 가계 부채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계 빚의 30%를 지금 서울 시민이 다 갖고 있어요. 그거 저 좀 놀랐어요. 네. 막상 수치를 듣고 네.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 이번 서울시 선거의 핵심은 저는 민생이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후보가 되든 이제는 제발 좀 이렇게 뭐 짓고 디자인하고 무슨 배를 짓고 이거 아니고 좀 이렇게 서울 시민의 빚, 그다음에 집 문제, 적어도 집 때문에 서울에서 쫓겨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도 서울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참여하게 됐는데 와서 제가 참 이렇게 놀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래서 정책을 분석하다 보니까 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더라고요. 나경원 후보님께서. 예. 그리고 또 정책과 관련해서 끝장 토론하자 뭐 후보님한테 이렇게 제안도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뭐 막상 토론 나가면 정책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 학력 얘기나 하고 그러시면서도 뭐 하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정책에 자신 있다고 그래서 정책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사실은 이전 그 서울시 민선 5기,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두 번째 시장을 할 때 내놨던 그 시정 운영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어요. 그 계획서를 사실 거의 다 그대로 베낀 것들이 상당하고 심지어 이미 이게 이제 계획이 확정이 돼서 시행 중이고 추진 중인 것들을 사실 공약이라고 내걸었거든요. 저는 네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를 그렇게 공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실 좀 이렇게 말이 되는 건가? 응?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그냥 좋은 거니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저는 한편으로 말이 된다고 보고요. 네. 한편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네. 왜 말이 되나 하면 정체성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누구냐? 한나라당 사람이다. 난 또 누구냐? 난 오세훈 시장의 후계자다. 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정책에 있어서도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 놓으신 걸 그대로 쓰시고 그다음 실제 그 나경원 캠프에 계신 많은 활동가들이 거의 다 오세훈 사람들이시죠. 네. 그 점에서 그 곁으로는 가끔 이제 한강 르네상스를 비판도 하십니다만은 사람과 정책, 그 다음에 비전 등등에 있어서 거의 사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재판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고요. 네. 두 번째 다른 의미에서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건데요. 즉 그 말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및 나경원 후보가 하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제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중심의 서울 그 시정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민생 중심이 아니라 거칠의 중심. 굳이 표현하자면 그 서울시란 사람은 부채든 뭐 등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환자한테 그냥 화장을 한다거나 또 예쁜 옷 입힌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서울시의 실제 고통 또 서울 시민의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이건 정말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얼마 전에 그 우리 그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서 미국 가서 굉장히 주목받고 오셨는데 저는 사실 그럴 때마다 또 얼마를 거기 가서 썼을까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돈 걱정. 네. 도대체 그렇죠. 우리나라 국고를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오셨을까 뭐 그런 걱정부터 앞서는데 그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 저는 그 실제로 시민들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마치 자기 사금고인 양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재테크를 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공직 재임 기간에 그렇게 재산이 아주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는지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공직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분들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순진하게 마음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이분들은 바로 들으니까. 그걸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네. 또 지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바로 국가 권력,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잡겠다 그러시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섭하시죠. 그분들은 싫어하십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은 즉 정부란 무엇인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가 아니라 그 국가 권력, 정부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목표의식이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권력을 지키려고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점을 사실은 이건 이제 이명박 정부 및 오세훈 시정 그러니까 이 나라 차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시고 네. 서울시 같으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꾸려 오셨는데 이 두 분의 철학은 철도철미가 같다고 좀 보이고요. 또 맞습니다. 나경원 후보께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적 행보는 저는 이명박 오세훈 시장과 똑같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똑같았습니다. 이 점에서 전 나경원 후보 개인은 저 개인적으로도 대학 친구죠. 관계없이 대학교 동창인데요. 관계없이 이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정치 행보는 이명박, 오세훈과 틀린 게 거의 없었다. 그건 그렇죠. 거의 99% 같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실 일도 저는 이명박, 오세훈 두 분이 하셨던 걸 똑같이 하실 거라고 보기 흐름은 때문에 계속 유지가 그렇죠. 되겠죠. 예. 그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네.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저는 사과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 물론이죠. 싶어요. 이게 예, 사실 예. 정상적인 그 선거가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주민투표를 붙여서 심지어 주민들이 결국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암묵적인 동의를 해서 나는 이 투표를 거부하겠다 해서 사실은 그게 부결이 되고 그랬으면은 사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뭐 사실상 승리다 이런 표현을 하질 않나. 네, 그리고 또 뭐 사실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시장직을 내던진 시장도 오세훈 전 시장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사실 한나라당에서 후보를 낼 때는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엄청난 예산 낭비와 그다음에 이런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은 형식적이나마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막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거판으로 끌고 가면서 정말 이 선거가 사실 있게 됐던 그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흐렸던 것이 굉장히 아무리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저분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은 하지만 정말 저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이 정도면 너무 이건 정말 누구 표현대로 포함되지나 이런 게 과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걸고 사실은 학생들 아이를 바꾸는 네. 문제를 자신의 대권과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이제 졌죠. 그 상태에서 저는 한나라당에서 매우 위기의식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식이 되니까 질 것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엎어치기 하는 방법으로는 전형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큰 민심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과거에 뭐 우매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흐름들을 다 보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 선거가 왜 일어났는가? 앞으로 서울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정치의 무지한 저로서도 이제 서울시 차원은 아니지만 이 4대강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 환경 쪽의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번 쓰고 나서 다른 쪽은 예산을 쓰고 나서 이게 아니네 그러면 바꾸면 되지만 환경은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이제 환경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뭔가 큰 흐름을 바꾸게 되는 그런 사례를 보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 시간을 빨리 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요. 그리고 뭔가를 집행을 하다 보면은 요만큼을 집행을 해놓고 더 훨씬 더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진 않을까. 그리고 이 자연이라는 거는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시행하기 전에 뭐 여러 군데서 미리 검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하는 조사를 하지만
그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될 적에 우리 정권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끝내서 이거 봐라. 내가 이거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해보고 맞으면은 다음 정권에 이어져서 계속 물려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로서는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맨 처음엔 4대강이 아니었죠. 운하였죠. 네. 한반도 대운하. 대운하였다가 대운하가 아니네 하고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4대강인데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이름은 바뀌었는데 컨텐츠는 거의 그대로이고 그래서 밀고 나가는구나 하면서 제가 알기로 저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도 밀고 나가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인터넷에서 서명운동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불도저식으로 쭉 되고 있고 지금도 되고 있고 해서 그뿐만 아니고 이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정체가 굉장히 저는 이 인터내셔널한 스탠다드에서 보면은 갑자기 영어가 나오는데 스탠다드에서 보면은 조금 애매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돈을 막 써가지고 뭔가 심볼 같은 거를 만들고 유명한 건축가를 부르고 해서 너무 지금 우리 상황에 내실은 갖추지 않고 외적으로만 좀 네네. 서울시를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말씀하셨던 한반도 대운하 또는 네. 4대강 문제 등등에 있어서 사실 그걸 비판하는 분들도 이 치수 사업을 하자는 점에서 다 동의하시죠. 네. 그 뭐 범람되면 홍수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 그걸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4대강식의 운행, 4대강식의 이제 땅 파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토건국가 사고라는 것이 바로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한강 르네상스 또는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어졌고, 한강 운하. 한강 운하까지 네. 심지어 한다고 그래요. 경인 운하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토건 국가적 사고라는 것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것은 한나라당 역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계승했던 것이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불분명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징물 많이 세우고 한강에 뭐 섬, 뭐 예쁜 거, 뭐 장식물 띄우고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지나다니면서 눈을 좀 즐겁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것인가? 저는 지금 이번 선거를 하게 돼서 돈을 몇백억을 썼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 때문에. 딱 그 사람의 대권 욕심 때문에. 그럼 실제 자기로 인해서 발생한 이 어마어마한 몇백억의 비용. 자기가 그런 결정만 했으면 이 비용으로 원래 자기가 반대했던 무상급식을 적어도 몇 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자신이 반성해야 되고 그 결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선거 공짜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세금을 통해서 지금 몇백억을 투자하고 써야 되는데. 아까워요. 글쎄 말입니다. 돈 아까워요. 그걸 가지고 왜 그걸 썼는지, 그걸 아이들 밥을 주든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있고,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도 네거티브 공세에 있으면서 이걸 잊어버렸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또 나경원 후보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 지역에 이제 표를 딱 노리고 개발 공약을 던진 것 같아요. 네. 뭐 재건축 연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하는데 네. 뭐 한 1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이렇게 싹 밀어버리고 재건축하면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환경도 그렇고 비용 낭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이제 40년이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오세훈 전 시장에서도 이건 유효하다. 네, 네. 아파트가 적어도 그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다 합의 본 사항인데 이번에 또 개발 선심성, 그러니까 표심을 노리고 딱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타겟을 정했습니다. 뭐 노원, 양천, 뭐 목동이죠 주로 네, 네, 그쪽을 딱 노리고 그걸 던졌는데 저는 이전에 총선에서도 뉴타운 정책 이거 가지고 한바탕 서울이 발칵 뒤집혀서 그냥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전에 사실은 청계천,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개발 공약에 사실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우리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다. 이런 식의 국민들에게 좀 순진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뉴타운 하면 내 집이 또 좋아지니까, 내 주변이 좋아지니까 집값이 올라서 돈 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착각이 착각. 네, 엄청난 착각이었던 게 지금 뉴타운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많은 시민들이 빚더미 안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원주민들, 세입자들 다 쫓겨나고 있고 이거는 사실 비극입니다. 저는 딴 건 몰라도 이 뉴타운 때문에 발생했던 그동안의 모든 사실 문제는 저는 그 이명박 이 전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죗값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가 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선거에서 이거 개발 공약 자체를 못 걸게 하는 이런 대규모 토건 개발 공약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개발의 문제는 사실은 어떤 그 임기 중에 재임 중에 네. 어떻게 이렇게 그 완수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아주 길게 보고 내가 이런 걸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함께 고민해 봅시다. 뉴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뉴타운 말씀 잘하셨는데요. 님께서 네. 재개발도 모두 취소해 줘야 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프리카 TV 쪽으로 지금 네. 실시간으로 막 글 올라오고 네. 있거든요. 뉴타운이 정말 문제인 게 저는 네. 이제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뉴타운 정책을 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밀어줬죠. 근데 뉴타운이 이제 서울 지역, 경인 지역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네.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다 철회하고 있고요. 네. 조례도 제정을 조례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데모하고 아까 자살도 하고 하는데 뉴타운이란 게 뚜꺼비처럼 헌집 주면 세입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각 가구당 부담금이 2억, 3억씩 현금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죠. 뉴타운 준다니까 갑자기 자기 집을 주면 새 집이 온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나경원 후보가 새롭게 지금 강북 개발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뉴타운 정책이라고 새로운 봅니다. 뉴타운 그렇죠. 정책입니다. 네. 그럼 그 경우 사람들이 이거 뭐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네. 지금 집을 주면 새 집 주는 게 절대 아니다. 네. 그렇죠. 그 현금 지금 많은 시민들 중에서 현금을 갖다가 2억 3억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그러면 뉴타운이 된다 하더라도 될 그 집은 자기가 들어갈 집이 아니죠. 자기는 자신이 살고 있던 가정집에서 밀려나죠. 그 가정집이 무너지고 새로운 집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많은 주민들은 지난번 한 번 속았습니다. 또 속으면 안 된다고 보고 또 속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강북 개발 문제에 대해 정말 잘 봐야 된다. 절대 이게 현재 집을 주면 새 집 주는 게 아니라는 것. 자기는 그 뉴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또 강북 개발이 되면 현재 살고 있는 분 소유자 및 임차인 모두 다 나가야 된다. 네. 맞아요. 이거 갖다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TV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후보님이 박 후보님이 이제 지적을 하니까 아주 나경원 후보가 아주 이렇게 너무 얄밉게 어머 박원순 후보님은 뉴타운과 재건축도 구분을 못 하시나 봐요. 딱 그러신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말을 잘라서 우리 후보님이 그 다음 정정을 해줄 시간을 안 줬는데 네네. 뉴타운과 재건축이 다른 게 아니고요. 뉴타운 안에 재개발, 재건축 이게 다 그렇죠.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틀린 거예요. 네.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시는 그 시 정부는 지방 정부는 단식 부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저는 저렇게 틀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말로는 순환 재개발을 하겠다, 뭐 천천히 개발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얘기하는데요. 이 노원구만 해도 사실은 노후화되고 그 지진 설계가 안 돼,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규제를 일괄적으로 확 풀어버리면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지 그렇죠. 않겠느냐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순서를 정할 것이냐. 네. 사실은 이거는 선거에서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 정말 내진 설계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정말 터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곳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되 게다가 또 이게 비용이 드는 문제니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또 이 표를 노리고 툭 던져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후보님이 나가셔갖고 이거 문제 있는 제2의 뉴타운 아니냐 그랬더니 노원구 구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또 뭐 왜 박 후보는 반대하냐 이렇게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시민분들이 네.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이렇게 계속 속고 결국은 나중에 사기당했다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데 네. 지금 뉴타운 주민들이 그렇거든요. 나는 사기당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저는 아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리고 이게 또 이전 뉴타운하고 틀려요. 왜냐면요. 이게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뉴타운 할 때 집값이 막 뛸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실 그 시공사들이 뛰어들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지금은 관심이 집값이 없죠.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완전히 대표적인 헛공약이에요. 할 수가 없는데 이 표 때문에 던지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속지 말아야 된다.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뉴타운은 이미 어떤 지역 개발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뉴타운 하면은 그 서울 외에 그 근교에 있는 분들이 투기 테마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뉴타운 네. 하면은 그게 핵심이에요. 부동산에 네. 가가지고 어떻게 돈 조금 들여서 딱지 이렇게, 사서. 예, 그런 의미가 네. 있지. 지금 뉴타운은 그 의미를 이미 잃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기사가 떴는데 그 경제 이 뉴스를 다루는 언론사인데 선거로 바라보는 부동산 투자 전망 이런 거. 그때마다. 예, 나경원 후보가 되면 뭐 어디 얼마. 어디 지역이 유망하다. 그래서 아유 참 정말 왜들 이럴까 이런 생각. 그 점에서 모두 전 토건 국가의 철학을 네. 맹신하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부터 네. 오세훈, 나경원 후보까지 어떻게 그 선거 때마다 건물 지어가지고 집값 올려서 그 순간은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집값 떨어져서 난리 나고 그렇죠. 이런 것도 밑더미 그렇죠. 않고. 밑더미 네. 않고 이런 토건 국가의 철학을 확실히 믿고 있는 분들이다. 자, 매우 네.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요, 현재 총 시청자가 1,300명이 된대요. 저희 월요일 날 했을 적엔 한 200명이었거든요. 많아졌다는 네, 얘기입니까? 설마 저는 아니겠고, 오늘 조국 교수님 교수님의. 그리고 최윤경 부대변인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청률이 확 올라간 것 같아요. 잠깐 광고할게요. 올레온 에어 아이폰으로도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onAir.com, 올레.com, 원순TV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뿐만 아니고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세요. 나경원 후보가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는데 저도 기사를 보니까 뭐 나경원 후보 TV도 안 보나 뭐 신문도 안 보나 이렇게 해서 그렇죠. 헛공약이 있다고 네. 하는데 뭐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정책집을 다 낸 게 아니에요. 후보들이 예. 각 후보들이 아직까지 정책 그 집 책이 나온 건 아니고 네. 그 한 16페이지에서 20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간단한 정책 홍보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에 보낸 네. 그런 정책 그 목록들만 뽑았는데 거기에서 진짜 절반 이상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베낀 정책들인 거예요.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그 스쿨존 다들 아시죠? 이거는 뭐 네티즌들도 알더라고요. 이미 이건 조례 제정돼서 예. 그 시행 중이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공약이라고 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5세 아동 무상보육 실시하겠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게 이거는요. 이미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건 절대 나경원 후보의 공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도 구분 못하고 지금 덜컥 시장에 나오신 것 같은데. 이미 하고 있는 걸 하겠다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정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조차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그 점에서 어떻게 역으로 보게 되면 나경원 후보께서 만든 각종 공약이란 게 현재 오세훈 그 시장 때 만들어놓던 또 추진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또는 네. 이미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하겠다고 실수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 점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참모진들이 즉 오세훈의 사람이 사실 나경원의 사람으로 된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 때도 그랬습니다만 나경원 후보의 정책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 딱 궁금했던 것들은 지금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 운영위원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네. 그래서 일종의 사립학교 이사장처럼 네. 운영 총책임자가 되시죠. 그러면 그 서울시립대 총장 위에 있는 운영위원장이 되시는데 이 서울시립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지금 그 이번 선거 직전에 전국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서울시장은 그 서울시립대만 관장하기 때문에 사립대, 국립대는 뭐 건드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대학생들, 청년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요. 그에 비해서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립대의 운영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립대부터 등록금 문제를 깎겠다. 반값으로 해보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실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럼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이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국립대로 여파가 갑니다.
그럼 국립대에서 조금 내려지면 사립대로 내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런 이제 허황한 공약, 큰 공약, 또 이미 하고 있는 공약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올해 들어서 실제 많은 학생들, 청년들, 서민들 등등이 실제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에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를 답을 주길 바랍니다.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답들이 없고 그냥 뭐 이미 하고 있는 걸 한다거나 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걸 마무리하겠다거나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나타나신 거 정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오셨지만 나경원 후보보다도 실제 오세훈 시장이 사실 새로 그냥 그 포장만 바꿔서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등록금 문제만 말씀드리자면 오세훈 시장께서 어떤 말씀하셨나 하면 과거 학생들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데모를 하니까 면담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록금 힘든 건 안다. 그러면서 나도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딸아이를 모두 대학 등록금 보내느라고 내가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 그러셨어요. 등록금이 1,000만 원이니까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 공식적으로 신고한 자산만 70억이 넘는 분입니다. 70억이 넘는데 딸아이 둘 대학 보낸다고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면 우리 서울 시민 중에서 돈이 70억 이하의 사람들은 허리가 부러져야 됩니다. 네. 이 점에서 해결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허리 휘는 줄 알았대요. 그냥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나는 반값 등록금 못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부의 규모와 나경원 후보의 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구체적으로는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운영 또는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등록금만이 아닙니다. 등록금 외에 지금 주거 문제 아주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집 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방안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직업이 교수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제 물론 국립서울대에 있습니다만은 많은 대학생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대학생, 청년 학생들의 고민이 무언가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건 등록금 문제 외에도 주거의 문제를 네.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게 대한 공약들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요. 서울시립대 반값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재원이 어디 있느냐. 지금 서울시 재정 상태가 얼마나 나쁜데 라고 하는데요. 사실 양화대교만 안 뜯었어도 1년치 반값 체결하거든요. 네네. 분명히 한쪽만 뜯었습니다. 네. 한쪽만 반만 뜯고 뜯었죠. 예, 반쪽을 안 뜯은 상태에서 우리 박원순 후보님이 중단해라. 네. 한쪽은 안 뜯어도 된다. 그랬더니 한쪽은 아치가 있잖아요. 한쪽은 아치가 없는데 미관상 괜찮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미관 때문에 300억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네네. 100억이죠. 100억.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100억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네. 이 돈은 안 아깝고, 아니 도대체 미관은 중요하고,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호덕이는데, 그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갖고 뭔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깝고, 이건 여기서부터 정말 후보의 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검증한 게 물론 아니냐. 사실 이제 특히 청년 학생들에게 유권자이신 청년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설마 시장 바뀌면 등록금이 달라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등록금 아니야? 이놈이 저놈 아니야? 저는 지난 강원도지사 선거를 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원도지사로 최문순 후보가 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실제 실천하기로 한 게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립대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립대의 등록금을 앞으로 몇 년 이후에 무상으로 만들기로 약속하고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도립대의 규모는 2년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시립대는 4년제고요. 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도지사 또는 서울시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제대로 뽑게 되면 그렇죠. 대학생들의 네. 등록금 문제 또 나아가서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걸 보여준 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박원순 후보님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민생 파트 맡아서 정책을 외부의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거를 같이 이렇게 좀 작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고민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어쨌든 박원순 후보님의 가장 큰 장점이 정당 후보도 아니고, 그리고 시장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도 시민을 생각하는 실제 민생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짜투리 땅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에 서울시가 공공 원룸태를 짓는 거죠. 대규모 땅은 없어요. 네네네. 서울시가 이제 하도 뉴타운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리고 토건 사업을 많이 해갖고 근데 짜투리 땅들이 있는데 원룸텔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 100평만 돼도 이렇게 조금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어서 1, 2인 가구, 그 다음에 대학생 그 기숙사 형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부모 가구, 예, 이런데 좀 공급을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정책 생산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보님도 그때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게 공공 원룸텔이에요. 네네. 물론 이것도 이제 또 대학하고 같이 해서 협조해서 대학 부지에다가 공공 원룸텔을 서울시가 짓고, 그리고 일부는 기숙사를 주고, 일부는 저소득 시민에게 주고, 네, 이런 그 정책을 내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그 약간 이런 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님의 정책 안에는 그동안은 중대형을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중소형을 많이 짓겠다. 네.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믿음은 안 가요. 믿음은 안 가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뭐 왜냐하면 오세훈 그 전 시장님은요, 쉬프트 아시죠? 네, 쉬프트. 예, 네.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세상에 이거를 중대형으로 지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네, 중대형을 지어가지고 입주하는 사람은 빚더미 안고, 사실은 또 심지어 1차 청약에서 미달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중대형이죠. 맞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철학을 갖고 있다.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그쪽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부자 동네에서만 살아갖고 보는 이 관점과 기준이 우리랑 완전히 다른 세계의 분들이구나. 네. 초점이 좀 다르시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시장을 뽑는다는 얘기는 우리 서울시가 특정 뭐 계층 계급 또는 뭐 특정 지역구, 특정 뭐 강남구 또는 무슨 뭐 서초구든 또는 어디 강북이든 어디든 특정 구의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서울시 전체에서 삶을 가장 밑에서부터 다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발로 뛰어다니면서 민생을 경험하고 그 정책을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좀 보는 것이고요. 제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도 이분이 참여연대 활동, 아름다운 재단 또는 희망제작소를 만들면서 실제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민생을 갖다가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오랫동안 고민하신 거죠. 그냥 허황되게 멋진 얘기 툭툭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짜투리당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네. 그런 작은 그렇죠. 것들에서 실제 네.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임기 내에서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지금 고민한 게 아니다. 오랫동안 전에 네. 고민했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희망제작소에서 이분이 하셨던 게 좋은 시장 만들기라는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어요. 희망제작소를 운영하면서 좋은 시장 후보들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출마도 시켰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어떤 시장이 돼야 좋은 시장이 될 것인가를 가르쳤어요. 교장선생님 비슷하게.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온갖 정책을 다 개발해서 고민하고 네. 알리고 그걸 전국의 시장에게 퍼뜨렸어요. 네. 이미 시장 학교의 교장이셨어요. 그렇죠. 이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번 선거가 뭐 이제 좀 박빙이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네네. 이길 것 같으세요? 이기죠. 당연히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박원순 후보 지지자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게 있습니다. 네. 또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걱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지지율이 막 엎치락뒤치락 한다 하니까 걱정되죠. 두 번째 후보께서 토론한 거 보니까 자꾸 당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말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 좀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네, 또 뭐 이분이 말을 순발력 있게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아주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보면 나경원 후보가 이기신 것 같습니다. 토론에서. 그러나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는 그 토론 시점에서 그 순간에 말을 잘해서 말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서울시장의 최고의 자질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또 실제 각 후보, 아까 나경원 후보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정과 시정을 끌고 나갈 것인가가 이미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이명박, 오세훈 노선을 충실히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실현할 거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적 구성 및 정책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박원순 후보는 살아온 경력 자체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저는 토론을 잘 못한다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현명하다라고 보고요. 찍을 거라 보고 저는 이길 거라 보고요. 저는 토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토론 좀 못하셨는데 이건 재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선 때 토론 때는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현장에서 몇 번 박원순 후보님이 시민들과 토론하는 현장 토론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연설하시는 것도 보고. 근데 저는 이번 TV 토론에서 박원순 후보님이 좀 어려우셨던 거는 말씀을 못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불쾌한데, 네.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신 게 있으면. 화가 나신 거죠. 예. 그리고 또 말싸움은 못 하시죠. 네, 네.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말싸움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이 워낙 아니시기 때문에 시민들과 자유로운 모든 걸 열어놓고 소통하는 그런 거에 능숙하시지만 막 그 정치적 계산과 꼼수에 의해서 저런 말을 해? 그럼 내 이런 말로 치고 들어가야지. 이런 건 못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근데 현장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박원순 후보님 강의 잘하신다는 건 이전에도 알았지만 이번에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데 정말 감동이 있고 어느 그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거기 현장에서는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좀 냉소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박수의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보다 더 많이 사회복지 현장을 알고 우리가 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얘기를 후보님이 먼저 이래야 된다. 말솜씨가 네. 아니고 예, 그냥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예, 내용을 예. 알고 있는 거. 이런 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저도 이제 하나 에피소드를 아쉽습니다. 그런 걸못 말씀드리자면, 보여드려서.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가 이제 과거 시민사회 활동하실 때, 네. 사실 그분이 뭐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그렇죠.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셨는데, 다니시고. 이분이 항상 한쪽에는 디카, 네. 디지털 카메라, 한쪽에 수첩이 있었는데, 같이 걸어가다 보면 뭐가 보면 자꾸 뭘 찍으세요.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자꾸 뭘 자꾸 찍어요. 그럼 뭐 하시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해서 막 찍어요. 네. 그리고 또 걸어가다가 딱 수첩에 뭘 적어요. 수첩을 보게 되면 빽빽하게 온갖 생각들이 들어있는데 길거리에 어느 구에 뭐를 고칠 거라거나 이런 식으로 수만 장의 사진과 수만 건의 노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회복지사분 같은 네. 경우도 사회복지사를 만나면 그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시고 그렇죠. 소통하시고 네. 또 다른 분 만나시면 또 그렇게 네. 하시고 이것들을 자신의 인생 자체가 그런 사람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다른 어떤 후보보다 나경원 후보보다 전 나경원 후보는 계속 뭐 국회의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회의원 하시면 되죠. 뭐. 네. 저는 아닌데. 아니 뭐 제가 그래도 바꿔야죠. 순차적으로. 표현이 이상하게 됐는데요. 어떤 서울시 행정을 민생 중심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나경원 후보보다 박원순 후보가 낫다 생각하고요. 네. 물론 다음 총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총선에서 이길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박원순 후보가 나으시고 저는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 후보님 모자란 거 있을 것입니다. 또 부족한 거 있을 것인데요. 그는 우리 주위 분들이 도와줘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박 후보님 못하네. 이것 좀 걱정되네. 이렇게 해서 주춤 하시면 다 빠지는 거죠. 우리 걱정될수록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더 데리고 가야죠. 이런 식으로 사고를 적극적으로 바꿀 때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만들어야 돼요. 네. 아니, 물론이죠. 승리합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시선이랑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평소가 우리가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뭐를 바라보면서 사냐가 자기 철학, 행동, 모든 거를 다 지배하게 되잖아요. 근데 박원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선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사람들이 네. 원하는 게 뭔지에 초점이 맞춰 있고, 또 어떤 다른 쪽에서는 이거 말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뭐를 하면은 네. 내가 좀 돋보일까라는 그런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지금 이 순간 박원순 후보님 어디서 뭐하고 계실지 참 궁금한데요. 자, 지금 박원순 후보님께서 현재 이수역에 도착하셨다고 해요. 예. 저희가 이렇게 시민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 마실이라는 테마, 아줌마들이 가서 이렇게 네. 얘기 나누는 것 같이 그런 테마를 가지고 10월 14일 날 금요일 날 마로니아 공원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저녁 시간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수역에 거기 태평백화점 쪽에 도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퇴근길 인사 중이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이 마실 유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요. 바로 전날 원순닷컴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 아프리카 이쪽에서도 기호 10번 박원순님께서 계속 이런 좋은 문구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선거 자금은, 박원순 펀드를 모은 선거 자금은 시민이 빌려주신 차입금이고요. 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받으면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진정한 기부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많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자막 같은 거 나가나요, 우리요? 자막 같은 거 보내주세요 해서. 네. 그리고 아이폰에 지금 트위터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박원순 후보님께서 조국 교수님의 변호를 맡아준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의뢰인으로 만난 박원순 변호사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건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고요. 저의 변호인을 맡았던 분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네. 저희 변호를 맡았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은 저희 변호인은 아니었고, 네. 근데 그와 관계없이 제가 전공이 법이다 보니까 예. 박원순 변호사님이 인권 변호사 활동하신 걸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봤고 같이 교류도 하고 소통도 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의 활동했던 모습은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법률가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률가 중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인권 변호사라는 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반독재 운동을 했던 사람들 도와오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몸을 바치셨죠. 저는 뭐 제 사건의 변호인은 아니셨지만 네. 저희 많은 아는 사람들, 저희 친구, 선배, 후배들의 변호인이셨던 건 사실이고 그 점에서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가운데 계신 분 누구시냐고 말씀을 잘하신다고. 늦게 오셨구나. 계신 분은 네. 부대변인님이시면 제윤경 부대변인이십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현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럼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다음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내일 SNS 톡톡쇼에서는요. 저희가 저뿐만 아니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뭉클한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시간을 이렇게 먹고 살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와가지고 다 도와주시는데 이 사연 같은 거를 저희가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숙 자원봉사자단님이랑 팬클럽 행사에서 러브스토리 같은 거, 러블레터를 통해서 사연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박원순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님, 그리고 이계한 희망캠프 공동선 대본부장님, 그리고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 연구소장님이 출연하시는 특별 기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도 해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박원순 후보님이 왜 좋냐? 딱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박원순 후보는 항상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자신의 노력을 합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시는 분입니다. 한번 질러보는 분이 아니다.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약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분이고 또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분을 지지합니다. 부대변인. 네, 한마디 하면 네. 제가 본 박원순 후보님은 프로세요. 그래서 그냥 좋은 일을 한다가 아니고 좋은 일에 미쳐 있는 분이고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대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신시키고 변혁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았거든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래서 담론으로서의 추상으로서의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나는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최고의 우리가 후보를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꼭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이 투표율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잘할 수 있느냐는 투표율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본인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다 가서 투표하시겠지만 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 설득하셔서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투표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말씀 멀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현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태평백화점이죠. 아까 이수역 쪽에 있는 그쪽에서 지금 박원순 후보님께서 퇴근 인사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그쪽으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